이번 영상에서는 코루틴을 사용해서 로또 번호의 당첨을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이 앱에 코루틴을 이용해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또 번호 생성 버튼을 누르면 로또 번호가 생성이 되고 그 밑에 로또 번호 당첨 번호를 인터넷에서 받아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까지의 번호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 번호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회차를 표시한 다음에 이 두 개의 번호를 비교를 해서 몇 등인지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까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루틴 그 자체에 대한 이론 설명은 다른 강의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주의 로또 당첨 번호는 이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 결과가 970회였고 번호가 이렇게 6개가 있고 보너스 번호가 이렇게 결정이 됐죠. 다른 회차의 당첨 번호는 이 회차별 당첨 번호에 다른 회차 부분을 조회를 하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당첨 번호를 API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웹 주소를 DH 로터리 웹 주소를 넣고 이렇게 get 로또 넘버를 하신 다음에 DRW 넘버 회차에다가 예를 들어서 970회를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이선 형식으로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토탈 셀 어마운트는 총 판매액이고 리턴 밸류는 이 API 응답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돌려주는 거고 DRW 넘버 데이트는 추첨일 그리고 이게 1등 상금 그리고 이게 6, 4, 5, 2, 3, 1 이런 식으로 로또 번호가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보너스 넘버가 표시가 되고 DRW 넘버 추첨 회차가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이선 응답에서 DRWT 넘버를 1번에서 6번까지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 넘버 값을 추출을 해서 그것을 나의 값과 비교를 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이 당첨 번호를 네트워크에서 백그라운드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코르테인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이 제이선을 다루는 부분은 구글에서 만든 Gso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앱을 변경을 하면서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로또 번호를 생성하는 앱을 만들었는데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지금 열어놨습니다. 이제 코르틴과 G선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이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코르틴을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인과 G선을 사용하기 위한 플러그인 두 개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액티비티 메인의 XML에 이 당첨 번호 결과를 보여주는 텍스트 뷰를 한 개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 결과 밑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 당첨 결과라는 텍스트 뷰에 네트워크에서 받아온 당첨 번호 6개와 보너스 번호 그리고 추첨 회차 그리고 몇 등인지 확인해 주는 내용을 이 텍스트 뷰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네트워크로 당첨 번호를 받아오는 get 로또 넘버라는 넘버스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get 로또 넘버라는 함수는 간단히 말하면은 전달받은 API 주소에다가 이 조회를 요청을 하고 그 반환값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네트워크에서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코르틴 안에서 사용해야 되고 코르틴에서 사용해야 되는 함수는 이 서스펜드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이 주소를 통해서 제이슨 값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아주 단순한 그 get 형태의 응답을 받는 그런 형태의 주소이기 때문에 URL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리스폰스를 받고 그 리스폰스의 내용을 이 리드 텍스트를 통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받아온 내용이 제이슨이기 때문에 제이슨을 가공을 할 건데 제이슨 파서를 통해서 이 받아온 리스폰스 텍스트 내용을 제이슨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그 제이슨 오브젝트에서 이제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값을 빼내도록 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리턴 밸류가 API가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success라는 텍스트를 돌려주게 되는데 우선은 이 return value 값 키를 확인을 해서 그 success면 그 다음 처리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에서 받아야 되는 거니까 try catch로 exception을 문제가 일어나면은 exception을 일으키도록 했고요. 이 안에 보시면은 이제 이 drwt 넘버 1부터 6까지 키값을 넣어가지고 그 밸류를 이제 뽑아올 건데 그거는 이제 1부터 6까지니까 그냥 포문을 돌려가지고 이 drwt 넘버 뒤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이 get 명령으로 로또 넘버에다가 1번부터 6번까지의 당첨 번호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받아오는 족족 이 로또 넘버는 이 로또 넘버스라고 하는 이 배열에다가 계속 추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 6개를 다 추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너스 넘버를 BNUS 넘버라는 키를 넣어가지고 추출을 해서 그거를 또 이 로또 넘버스 배열에다가 넣어주고 맨 마지막으로 이 당첨 회차 내용도 이 로또 넘버스 안에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970이라는 이 회차는 뭐 필요에 따라서 직접 입력하게 할 수도 직접 입력해서 쓸 수도 있고 뭐 외부에서 다른 값을 받아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반영하도록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최신 당첨 회차인 970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은 내 번호와 당첨 번호를 이제 비교를 하는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로또 규칙을 알아야 되는데 로또 규칙은 이제 지금 보시는 표 내용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6개 번호가 다 일치하면 1등이고요. 5개 번호가 맞은 다음에 나머지 1개가 보너스 번호랑 일치하면 2등. 그리고 5개가 일치하면 3등, 4개가 일치하면 4등, 3개가 일치하면 5등. 나머지는 낙첨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성한 이 create 로또 넘버스에서 나온 값과 이 get 로또 넘버스에서 얻어진 값을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비교를 하고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hat is rank라고 하는 그런 처리를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rank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매치 카운트라고 하는 이제 변수를 준비를 해서 당첨 번호가 몇 개나 맞았는지를
계수하는 그런 변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또 넘버를 처음부터 하나씩 이제 까뒤집어 보면서 그게 이 위닝 넘버, 그러니까 이 로또 넘버가 제가 생성한 로또 번호가 될 거고요. 이 위닝 넘버가 당첨 번호, 네트워크에서 받아온 당첨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로또 넘버가 위닝 넘버스라고 하는 이 당첨 번호 속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당첨 번호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그러니까 이 배열 형태로 오는데 배열 순서가 0번째부터 5번째까지가 당첨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당첨 번호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가져와서 내가 만든 이 로또 번호 안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컨테인 함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있다, 그게 true다, 그러면은 이 매치 카운트에다가 플러스 1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비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비교를 한 다음에 몇 등인지 리턴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6개가 다 맞았다 그러면 1등이겠죠. 그리고 5개가 맞았는데 그 중에 보너스 번호, 위닝 넘버스의 6번째 배열이죠. 이 보너스 넘버가 이 저희가 생성한 번호 안에 들어있다, 그 경우에는 2등이 되고, 만약에 보너스 넘버가 없다 그러면은 3등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죠. 5개 번호가 일치했는데 보너스가 맞으면 2등이고 그냥 5개만 맞으면 3등입니다. 그리고 4개가 맞으면 4등, 3개가 맞으면 5등, 나머지는 낙첨 이라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get 로또 넘버와 what is rank라는 이제 함수를 코루틴 안에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create 로또 넘버, 그러니까 로또 넘버를 만드는 부분을 지금 이 generate 버튼 안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대로 코루틴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르틴에 대해서는 이론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르틴 스코프를 정의하고 이 안에 일어난 이 안의 내용들을 이제 코르틴 안에서 실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에서 값을 받아올 거기 때문에 디스패처를 IO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작업 자체는 딱히 어떤 값을 반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싱크가 아닌 런치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get 로또 넘버스에서는 이제 네트워크에서 값을 받아온 다음에 그거를 반환을 해줘야 되죠. 내용을 여기서 보시면은 6개의 당첨 번호와 보너스 번호, 그리고 당첨 회차를 내용을 담은 이 로또 넘버스라는 어레이 리스트 배열을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 값이 있는 함수죠. 그러니까 어싱크를 사용을 해서 이 자식 코루틴을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닝 넘버스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담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랭크라는 또 변수를 준비를 해서 내가 만들었던 이 로또 넘버, 크리에이트 로또 넘버를 이용해서 만든 로또 넘버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받아온 당첨 번호를 여기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위닝 넘버스는 어싱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값이 디퍼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디퍼드 형태에서는 아직 값이 코루틴에서 작업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웨이트를 붙여줘서 정확히 어레이 리스트 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닝 넘버스 처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이 what is rank가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위닝 넘버스의 반환값과 그리고 당첨 회차를 표시해주는 텍스트
뷰에 표시할 이 텍스트 변수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 위닝 넘버스가 아직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 텍스트를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만들어진 텍스트를 여기서 만들어진 텍스트 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줄 건데, 그러면 이렇게 단순히 이제 바인딩으로 이제 tb 위닝, 여기서 id를 tb 위닝으로 설정을 했죠. 이 tb 위닝으로 가져와 가지고 텍스트에다가 여기서 만들어진 텍스트를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텍스트 뷰에 표시하는 행위 자체는 UI 스레드,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죠. 메인 스레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디스패처 IO 스레드, 그러니까 IO 스레드에서 작업이 되는 부분을 잠깐 메인 스레드로 바꿔가지고 이 텍스트를 표시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때 스레드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with context를 사용해서 이렇게 스레드를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앱이 실행됐습니다. 한번 로또 번호 생성을 해볼까요? 아이고, 여기서 익셉션이 났습니다. 익셉션이 났는데 인덱스 0 사이즈 0이라는 얘기는 이제 인터넷에서 값을 못 받아온 것 같은데, 여기를 보시면 마니페스트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내용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앱에다가 인터넷 권한을 주도록 합니다. 자, 다시 실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 쓸데없는 게 하나 들어갔네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됐죠. 생성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버튼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좀 나중에 이 번호가 나오게 되죠. 네트워크에서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68회 아까 잠깐 테스트 하느라고 다시 바꿔봤는데, 자, 그러면 실행을 다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번호를 생성을 했고, 조금 있다가 이 번호가 당첨 번호가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트워크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970회차가 번호가 이렇게 돼 있고요. 6개. 그리고 보너스 번호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비교하면은 이거는 낙첨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더 눌러볼까요? 아무리 해도 5등도 안 나오네요. 5등이 한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야 5등이 나오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액티비티가 종료되었을 때 실행 중인 코루틴이 살아남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취소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루틴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코루틴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잡에 대해서 캔슬을 수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잡은 이 코루틴 스코프로 만들어지는 이제 잡인데요. 이 제네레이트 버튼 안에서 수행된 이 코루틴 스코프에 대해서는 이 반환되는 잡을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잡을 전역 변수로 하나 만들어주고 그거를 이제 디스패치와 결합하면 됩니다. 우선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
무로 된 전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잡을 디스패처와 결합을 시켜줍니다. 코틀린에서는 자식 코루틴이 취소가 되면은 그 연결된 코루틴이 다 취소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이 온스 디스트로이, 그러니까 액티비티가 깨질 때 이 여기서 설정한 전역 변수에 대해서 캔슬을 시켜주면은 이 코루틴 스코프가 취소되게 됩니다. 실제 예제에서는 이제 뷰 모델을 이용하게 되니까 라이프 사이클 모듈과 결합해서 이 잡을 캔슬 시키도록 하면은 좀 더 앱의 라이프 사이클과 연동된 생명 주기를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루틴을 이용해서 나의 로또 번호를 인터넷의 당첨 결과와 비교하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